천안시가 백신의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합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이 폐지된 지 4개월가량 지났습니다. 앞으로 세종의사당 등 추가 이전 수요가 남아있지만 공무원 주거 안전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했던 아산 시내 지역이 환경부의 2021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세종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만든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뮤직비디오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시가 백신의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추가 접종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등의 입원, 입소 종사자 등은 4개월 이후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50대 연령층과 우선 접종 직업군인 경찰과 소방 등은 5개월 이후로 조정합니다. 다만 면역 저하자나 얀센 백신 접종자는 기존 2개월 이후로 유지합니다. 한편 천안 지역 단축 대상자는 모두 24만여 명으로 천안시는 추가 접종 대상자에게 예약 안내 문자를 통해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가 폐지된 지 4개월가량 지났는데요. 앞으로 세종의사당 등 추가 이전 수요는 남았는데 공무원 주거 안정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지역에서는 걱정이 큽니다. 일부에서는 특공 부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관세평가분리원의 셀프 특공 논란으로 공무원 특공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고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세종시 이전 공무원 수가 앞으로 더 늘 거라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대규모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대책 발표는 없지만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세종시의 2, 3천 세대 규모에 이르는 공무원 전용 임대아파트 공급을 추진 중이란 소식입니다. 다만 이 역시도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세종행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 동안 살고 나서 분양권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납득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지방으로 보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공직자들이 쉽게 내려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10년 공공임대 전환 이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의 어떤 절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일부에선 공무원 특공 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도시에 무엇보다 중요하단 건데 다만 자격 기준이나 전매 제한 강화 등의 명확한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개정안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고 3년 내에서 5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주고 8년 이상의 전매 제한 정도니까요. 이 정도면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타 지역을 지금보다는 더 줄이고 오히려 이전 특공을 부활시키는 것이 저는 더 이 수도권 인구 유입에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만든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뮤직비디오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행수야 세종가자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일명 행수송 뮤직비디오는 지난 3월 기획 단계부터 노래 작사, 작곡, 촬영 및 제작까지 8개월이라는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앞으로 이 행수송을 활용해 행정수도 완성을 국민에게 쉽고 간결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컨셉을 통해 뮤직비디오 후속편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 입주하는 지편동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찾아가는 세무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새나루 마을 1단지 아파트에 마련돼 찾아가는 세무 민원실에서는 취득세 감면 제도와 등기 전 필요한 서류,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같은 곳에서 찾아가는 세무 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에 있는 등 시민의 세무 상담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했던 아산 시내 지역이 환경부의 2021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국비 426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 182억 원을 포함해 모두 608억 원을 들여 배수 펌프장 한 곳과 우수 관로를 설치하고 빗물바지 정비를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시가지와 농경지 등 72.3헥타르의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점관리 지역인 온천동과 시록동, 온양 2, 5동은 그동안 집중호우 시 곡교천의 수위가 상승하고 우수관로의 용량이 초과돼 역류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에도 30개소의 도로가 유실되고 693가구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아산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8명을 추가로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은 19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아산 지역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며 제안사업 공모 시 제안의 참여 및 실효성 검토, 관련 사업 우선순위 심의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신청을 원할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시청 자치행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천안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리 방식에 많은 불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해먹다 보면 재료가 남거나 음식이 남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 불쾌한 냄새와 모여드는 날파리, 위생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그 처리 방식 또한 불편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봉투 방식, 스티커 방식, 칩 방식, RFID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방식 중 천안은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요. 종량제 봉투 방식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정해진 규격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버리는 방식으로 봉투값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수수료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량제 봉투 방식은 불편함이 많은데요. 쓰레기 봉투의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부족할 경우 그냥 버리거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양이 많을 경우에는 새로운 봉투를 꺼내 또 봉투가 차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일부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바로 버리거나 가정에 보관하여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스티커 방식은 스티커를 구입해 전용 용기에 부착하고 문 앞에 두면 수거해가는 방식인데요. 다음으로 칩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칩을 구매해 전용 통에 끼워두면 칩과 함께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봉투와 스티커, 칩이 각각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수수료가 됩니다. 다음은 RFID 방식으로 무선 주파수 식별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태그가 부착된 쓰레기 수거 용기나 카드를 이용해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RFID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 양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보관용 비닐이나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다 차지 않아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놔둬서 생기는 악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단지의 외부, 길거리에 설치된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방식으로 음식물이나 봉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미관상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환경적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격을 채우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집에 오래 놔두어 나는 악취, 수거함에 봉투를 쌓아두거나 동물이 봉투를 파헤쳐 미관을 해치는 종량제 봉투 방식에서 보다 편리한 방식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에서 RFID 방식 도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은 없어 보이는데요.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일단은 시민 부담률이 높게 되고, 그 설치비, 운영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별도의 유지를 위한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 RFID 추진하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15%, 17% 정도 되는데, 기계도 뭐 이 설치를 하면은 뭐 영구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5, 6년? 거기에 그 관리하는 데도 별도 인력이나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거를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냄새와 불편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환경 효과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도입과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행 유지의 갈림길에 선 천안시. 모두를 위한 신중한 고민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과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세종 금강 보행교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통을 앞두고 편의시설 보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떤 과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세종 금강 보행교입니다. 한글 반포년도인 1446년을 상징하는 1446m의 원형교량으로 건설된 국내 최대 규모의 보행교입니다.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만 1,134억 원에 이릅니다. 다리 상부는 도보, 하부는 자전거 전용입니다. 다음 달 준공될 예정이지만 일부 편의시설 확충 등을 거쳐 내년 3월 정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서기 대비 시설 설치, 자전거 편의시설 보강, 임시 주차장 및 광장 추가 확보 등 보행교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개통을 앞두고 세종시와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금강보행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3대 분야 17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보행교에 아동 여성 친화 도시에 걸맞게 수유실을 설치했는가 하면 혹서기 대비 시설 27개와 임시주차장 500면을 조성하는 등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보행교를 문화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복청과 LH와 협업하여 보행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고요. 또 세종시 문화재단 등의 관계기관이 금강보행교 문화명소화 협업 TF팀을 구성하여 보행교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행교가 개통하기 전 시민감동특위에서 마련한 대책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민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스마트 포털 세종N을 통해 자동 크린넷 투입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세종시는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빅데이터 스마트 기술을 입힌 자동 크린넷 운영 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소담동과 반곡동 일대 274개에 이르는 자동 크린넷 투입구의 고장이나 가득 참 등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 포털 세종에는
모바일이나 PC 등을 통해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세종N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산 지역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계획 중인 산업단지까지 합하면 모두 12곳에 달하는데요. 체계적인 산단 조성과 관리를 위해 아산시가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탕정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50만 5천여 제곱미터 중 약 37%인 19만 제곱미터가 산업시설 용지로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은복면 산동리 일원에 조성 중인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 산단도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에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만 모두 7곳. 여기에 아산 제2디지털, 신창, K밸리 아산, 선장, 리더스밸리 등 계획 중인 산업단지도 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아산시가 체계적인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산업입지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산단 개발과 조성, 관리를 포함해 에너지팀까지 4개 팀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아산시는 전담부서 신설로 산단 조성부터 관리 일원화는 물론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입지과 신설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는 탄소중립협의체 구성을 통한 녹색 시민운동이 전개됩니다. 천안시는 지난 18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선언식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임춘택 에너지혁신분과위원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참여한 기관들의 공동선언문 낭독과 업무 협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의를 통해 탄소제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탄소중립은 선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모든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강소도시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소담 반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윤희 의원인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보건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드 코로나 연착륙을 위해 보건 인력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연일 신규 확진 2,000명대로 환자가 빠르게 늘어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어렵게 시작한 소중한 일상 회복이 다시 후퇴하지 않고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관리 강화 등 응급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점검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위드 코로나로 보건 인력에게는 업무 과중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중증 환자가 아니면 재택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방역 지침이 바뀌는 까닭에 보건소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2년 가까이 헌신해 왔습니다.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역학조사 담당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소 직원들이 24시간 상시로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20년 1월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보건소 내 휴직 및 퇴직자 현황입니다. 정규직 직원 27명을 포함해 총 32명의 직원이 휴직하거나 퇴사했습니다. 휴직 및 퇴직률 모두 전국 최고치입니다. 올해 역학조사 담당 직원의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최고 130시간, 평균 82시간입니다. 이미 코로나 방역 인력의 필요도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시 코로나 검사 업무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달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일 검사를 완료하여 보건소에 20시부터 자정까지 통보해주는 전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들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시 대기해야 하며 검사 결과 통보를 받은과 동시에 역학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을 하면 새벽 2, 3시경에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늦게까지 야근을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 9시에 동일하게 출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업무 특성상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보건소의 업무 개선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와 달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결핵연구원에 전달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 과중을 덜어주고 있고 결핵연구원에서는 오전 검체에 대해서는 18시 이전에 오후 검체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에 결과를 통보하여 보건소 직원들이 밤늦게 검사 결과를 받아 대응을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시급히 코로나 검사 방식을 바꾸고 보건인력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결핵연구원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검사 수탁기관으로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256개 보건소와 검사 계약을 맺고 있으며 검사 비용이 전액 국비 예산으로 이곳을 활용하면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의 업무 과정 개선은 물론 상당한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에 보건 인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코로나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세종시는 코로나 검사 업무 체계 및 보건 인력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해 입상한 학생들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보시전장 세종공장이 대한민국 나눔국민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으로 수상하게 된 보시전장은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4억 2천여만 원의 성금 기탁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올 시즌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의 에이스로 떠오른 김인균이 하나원큐 K리그2 2021 대상 시상식에서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그린환경에서 경영관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0-212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세복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6-237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왕플랜트에서 단순 사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4-182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